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정보전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승혜입니다. 이번 직장교육은 올해 4월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실제 해킹 시연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하게 된 점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노리는 나쁜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해킹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월 직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메일의 유형, 비밀번호 탈취 및 침해 사고 처리, 비밀번호 관리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킹 공격의 다양화 및 변화. 예전에는 PC나 서버들을 공격을 해서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이 주로 공격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만 잘 대응을 하면 사용자들은 큰 피해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나 요즘의 해킹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공격을 합니다. 아무나 공격을 해서 아무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방법은 관리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해킹이 되는 여러 가지 감염을 보시면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되는 것이 전자메일입니다. 이 메일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메일을 보내서 열어보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P2P 프로그램입니다. P2P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사용자가 심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악성 파일이 사이트에다가 심어둬서 그 파일을 내려받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PC가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의 침해 사고를 한번 보시면 요게 작년도 메일입니다. 이 작년도 메일인데 꾸준하게 메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저희 전산망 운영팀에서는 이게 메일이 날아오게 되면 5일 안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서 해킹 메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처리하고 사이버 안전센터에 이 결과 조치를 등록을 해야만 처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침해 사고의 예시를 보시면 한 실험실에 방문해서 이제 저희가 백신을 설치를 하고 이제 방역을 한 결과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 백신을 안 깔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귀찮아합니다. 귀찮은 만큼 자기한테는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PC도 백신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의 처리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별로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39건이 2017년도네요. 2018년도에는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8건으로 2019년도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마다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침해 사고가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3건이 돼 있는데 교수, 직원, 학생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휴대폰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시면 휴대폰에도 백신을 깔아서 반드시 실시간 감시를 통해서 자기의 휴대폰도 잘 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악의적인 APK 파일, 그리고 악성 코드, 말웨어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 해킹 메일의 예시하고 포털 사이트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 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메일의 예시를 보시면 여기 네이버 헬프 이렇게 돼 있죠. 예, 보시면 메일 보낸 사람 주소가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아이디 요 사람으로 해서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요 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다시 맨인데 A하고 M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해외 기능이 차단되어서 비밀번호 변경하기를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 누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탈취를 위해서 해킹 페이지로 유도를 합니다. 네이버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해커한테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시면 다른 네이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 실패는 영구적인 계정 종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비밀번호 탈취를 위해서 위협을 하죠. 해킹 페이지를 유도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라고 돼 있는데 본인 사람이 좀 이게 뭐죠? 이런 이상한 도메인을 쓰고 있죠. 이것도 본인 사람 이상하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풀 났으니까 메모리 늘리기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 해킹 페이지로 유도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똑같습니다. 물론 편합니다. 하지만 해킹을 한 개 사이트만 당하게 되면 모든 사이트가 다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최소 10자리는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문자, 숫자,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4가지의 요건을 다 갖추고 최소 10자리 이상은 되어야만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해킹 메일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보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메일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일은 분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메일이면 가급적이면 보안과 관리가 뛰어난 학교 메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학교 메일에서는 스팸 메일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메일 관리자는 관리자를 사칭해서 해킹 메일을 보낼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 메일을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의 메일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바로 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본인 사람이 메일이 이상한 경우에는 읽어보지 말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첨부 파일은 열어보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5월달에 을지 태극 연습이 훈련 연습이 있습니다. 그때는 메일도 열어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관리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다 외우지도 못하고 적어 놓는데, 적어 놓는 거 잃어버리면 한 방에 가겠죠. 자, 요즘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도 많고 비밀번호도 많은데 솔직히 이것도 저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자리를 쓰고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달러, 그리고 제가 쓰는 기본값 9자리에다가 달러 다시 그 사이트의 NV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이니셜을 삽입해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지정합니다. 다음하고 네이트 구글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는데요. 물론 제가 쓰고 있는데 안에는 특수문자도 들어가 있고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로 바뀌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숫자가 예를 들어서 4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2가지는 일반 숫자로 하게 되고 2가지는 Shift를 눌러서 다시 숫자로 누릅니다. 그러면 특수문자가 돼서 비밀번호 관리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쓰는 비밀번호가 다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